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23학년도 수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당식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B 값을 간단히 계산해달라. 아이고, 식 정리해달라는 얘기인가요? 2x 세제곱, x 세제곱, 그런데 지금 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 세제곱 계산해서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창은 마이너스 3x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4x 제곱, 빼기니까 이제 더하기가 되겠죠. 플러스 x 제곱 이런 형태. 1창은 좀 벗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빼기해서 이제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계산돼 가면 되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러스 2 뭐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답 5번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수식 정리 간단하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실수 없이 플레이해 가야 되겠습니다. 복소수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E-i 처리되어 있고 이 부분 좀 전개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i 부분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좀 3i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가면 되죠. 실수 부분끼리 계산한다는 사실들 기억해서 1 쓰면 되겠고, 또 허수 부분끼리 또 이제 계산해 가면 되는 거죠. 플러스 2i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 플러스 2i 정답 4번 간단한 복소수 연산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의 관계는 x축은 y값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 개념이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y에다 0을 이렇게 쓰는 순간 2차 함수가 이제 2차 방정식이 돼간다는 얘기죠. 접한다는 얘기는 만나는 점이니까 근이 좀 하나가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중근을 가져라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판별식을 좀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요. 9-a는 이퀄 0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9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x축하고의 관계, 그럼 이제 y값이 0입니다 라고 써서 그 다음에 접한다라는 얘기는 근이 하나다라는 이런 판단, 이런 간단한 이론 기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이참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는 교점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AB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연립방정식 형태의 개념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런 부분들하고 2x-3하고 같습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x제곱 그럼 이제 a-2x b 플러스 3에서 정리해가면 되겠죠. 2차 방정식이 되어 있는데 그 방정식이 근이 1, 4입니다 라고 가르쳐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 이론을 좀 정해가면 되죠. 두 군의 합해주면 이제 e-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5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니까요. a 값은 마이너스 3 나오겠고, 두 군의 곱하면 이제 a분의 c 이론 적용해주면 b 플러스 3이 되는데 곱하기 해주면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b 값은 또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곱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서로 이제 y값이 서로 같습니다라고 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제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방정식에 근을 이렇게 좀 가르쳐줬다 이런 얘기. 그러면 방정식의 근을 아는 거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겠다. 이런 절차를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등식 관련 문제가 되겠죠. 이때 이제 ABCD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전개를 해서 처리해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리되는 것을 이건 x-1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좀 처리해주면 되는데, 간단하게 맨 처음 원리만 좀 보게 되면, x 이렇게 좀 공통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a의 x-1의 제곱 더하기 b의 x-1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주고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d입니다.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이제 좌변은 이거 좀 전개를 해서요. 1, 3, 3, 1 이렇게 좀 계수를 좀 써놓고 조립제법 1을 좀 이렇게 적용해가면 되는 거죠. 1, 4에다가 4 해주니까 그럼 7이 되는가요? 그럼 이제 7 이렇게 나오니까 8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뒷값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안쪽에 나온 부분들을 또 똑같은 형태니까 1로 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5에다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1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요 값이 그럼 C가 되겠고, 이제 한 번 더 하면 되죠. 1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6 해주면 이 값이 이제 B에다가 이 값이 이제 A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A, B, C, D 전부 다 구했습니다. 이때 이제 A 더하기 B 빼기 C 빼기 D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1 더하기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뭐 이런 형태를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3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3입니다. 즉 1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x-1에 대한 내림차순 이런 부분 정리할 때 계수 부분 계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해갈 때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좀 조립제법 기본 원리죠. 이렇게 좀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D 이렇게 나온다. 이 안쪽 부분들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처리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C가 얻어지고 그 다음에 B, A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얻어져 갑니다라는 내용들 좀 점검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0이 아닌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합니다. 루트를 두고 보이는데 막 이걸 나서 나온다. 이건 이제 복소수 관련 문제죠. A 값이 0보다 작고 B 값이 0보다 작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 형태로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런 얘기는 분모가 0보다 작다. 그럼 B가 0보다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C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를 좀 표시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좀 다 아는 상태에서 주어진 부분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는 이게 절대값 안에 되어 있으면 A 플러스 B 이렇게 좀 풀려 나오는데 이게 양입니까 음입니까? 둘 다 음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A-C 이 부분들도 A값 음수, C값이 양수인데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플러스 이렇게 좀 처리해서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B 이렇게 풀려나는데 이 값 B값이 음수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고 그 앞에 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아이고 마이너스 B죠. 중간에 마이너스 B 이런 모양이니까 뭐 A 값 좀 소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계산하게 되게 되면 B 마이너스 C에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건데, 뭐,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복소수 이론 공부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부호 부분들을 이제 확실하게 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좀 대체해가면서 풀려갈 때 이제, 절대값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이런 부분들도 정의 자체가 이제 절대값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절대값 풀어갈 때 항상 좀 양이 되게 만들어주는, 즉, 뭐, 부호를 좀 조절하라, 뭐 이런 계통의 문제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함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주어져 있는데 두 개의 그래프 항상 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또 이렇게 두 함수 사이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두 식을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다라고 좀 처리해서 지금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이 항에서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정리하게 되면 2배의 m 플러스 a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m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b는 이꼴 채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처리했는데 이 부분이 뭐 접한다라는 얘기는 뭐 중근을 갖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판별식 4분의 D를 좀 써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m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m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b는 이꼴 채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전개할 때 이제 m 제곱이 좀 사라지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am 남고 그 다음에 여기도 빼기 1도 있는데 이걸 좀 정리 마저 할까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제곱 플러스 b 해서 처리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이제 정리를 이렇게 m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부분들 이제 m 값에 관계없이라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m에 대한 항등식 는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m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m에 대한 항등식을 좀 살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이제 0이 좀 처리돼야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럼 이제 a 값은 2분의 1이 되겠고 2분의 1 제곱해서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b 값은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b 값을 쪽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기 한다면 결과는 뭐 4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큰 흐름 틀을 좀 살펴보게 되면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이제 같습니다라고 해서 둘 사이 관계니까 이제 같습니다라고 해서 식 정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접합니다라고 되니까 중근을 갖습니다. 근이 하나니까 그는 판별식 해서 처리해 주겠고 이때 이제 n 값에 관계없이 되니까 이걸 좀 이제 m의 항등식입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살펴봐서 풀이해 달라. 이렇게 되시죠? 문제의 큰 흐름틀 구성을 좀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이런 거 좀 학습에 참고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당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건가요? 요건 조금 좀 연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스타일인데 일단 qx가 되겠고 나머지 이제 ax 플러스 b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 이렇게 좀 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기본 풀이 원리 는 0 만드는 숫자니까 x는 1 대입
그러면 1 대입하면 여기 0 되겠고 A 더하기 B에서 여기 관계식까지는 좋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할 때 이제 문제는 정보를 2개가 필요한 건데 정보가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약간의 좀 절차를 거치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문자를 하나 소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A, B를 좀 소거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A를 이제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공통의 X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즉 대입 과정에 좀 인수분해 과정. 근데 이미 인수분해가 좀 티가 좀 안 나는 그런 모양이니까 이런 부분들 대신 이게 좀 약분돼야 되는데 바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X 마이너스 1에 X 20제곱 X 19제곱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X 더하기 이렇게 좀 돼서 요 부분들 이렇게 좀 약분돼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나온 식을 좀 다시 한번 좀 써볼까요? 그러면 20제곱에다가 X 19제곱에다가 쭉 해서 X 더하기 1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1 하나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A 이렇게 좀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나머지 정리 원리 1되는 숫자를 좀 대입해주면 되죠. 쭉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21이 됩니까? 21? 그 부분이 A다라고 해서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나머지 이제 RX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이곳에다가 21을 대입해주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모양이 될까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무엇을 또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R10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이곳에서 뭐 10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21 곱하기 이곳에서 10 대입하니까 10 마이너스니까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2, 9, 18에 9, 1은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189가 답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이 일단 기본식 좀 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입해서 관계식이 나오는데 그 관계식에서 이제 이렇게 문자 소거를 해야 되죠. 문자 소거해서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인수분해 약분 이런 절차 됐습니까? 좀 절차를 좀 거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둘레의 길이가 4인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정사각형을 만든다 이런 얘기인가? 그럼 뭐 변 길이가 이등변이니까 변 길이 이렇게 주면 되죠. A, B 이렇게 주면 되겠고 둘레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2A 플러스 B는 이꼴 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넓이 합이다라고 했으면 뭐 넓이는 뭐 정사각형이니까 A제곱 A제곱 두 번 있으니까 2A제곱이고 그 다음 B제곱해서 넓이 합을 좀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넓이 합이 어떻게 보면 최소가 되느냐? 아니 근데 이제 위에 뭐 1차가 있으니까 대입을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죠. B 자리에다가는 그러면은 4-2a를 좀 대입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 참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4a 제곱에다가 6a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마이너스 16a에다가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그럼 이 참수 그래프 그려가면서 꼭지점의 a 좌표는 또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8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2a분의죠? 8분의가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 곱하기 6분의 16 이런 형태 해서 a 값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4로 약분되고 그러면 이제 3분의 4가 되는 건가요? a 값에 3분의 4를 좀 대입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3분의 4를 좀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3분의 4 아이고 3분의 4가 좀 불편한가요? 3분의 4를 좀 곧바로 계산해주면 안 될까요? 그럼 3분의 A 값이 3분의 4가 되게 되면 B 값도 3분의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전부 다 3분의 4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3분의 4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좀 계산된다라고 계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9분의 약분해서 3분의가 되겠고 1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3분의 16에서 나오는 건데 문제에서 또 P분의 Q 돼 있을 때 좀 합을 해달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합하면 뭐 19입니다라고 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간단한 관계식 아니 뭐 둘레 길이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넓이 아니 넓이식도 간단하고 대신 문자가 제 두 개 있고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대입해서 이제 한 문자에 대한 이 참수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 참수 활용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데 뭐 이 정도라면 뭐 우리가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옆에 그림 나와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주어진 정보 좀 정리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3차 방정식 주어진데요. 한 개의 실근, 그 다음 두 개의 혁을 갖습니다. 라고 문제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족해주면 뭐 정수 K의 최소값 구해달라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죠. 3차식은 일단은 뭐 절제법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항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수별로 계수를 좀 쓰면 되겠고 계수의 총합이 0이 되가니까 1이라는 인수를 좀 갖겠죠. 그럼 이제 1 처리해주면 0 되겠고 0에 k 플러스 4 해서 역시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 x-1의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처리대식을 쓸 수 있는데요. 실근점 처리가 됐고 서로 단 두 개의 허근을 가지라는 얘기는 이렇게 2차식 부분에 대한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뭐 판별식 쪽에 논하면 되겠죠. 그러면 b제곱 어이구 마이너스 4배의 k 플러스 4 이 부분들이 0보다 작다. k 플러스 4 부분은 0보다 크다 해서 k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이너스 4보다 큰데 가장 작은 정수 만족하는 정수는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3차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하게 되면 일단 조립제법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 나온 결과들을 문제에서 질문하는 바에 좀 연결시켜서 풀이를 진행하면 된다. 이런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C 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뒤에서 C에다가 수선의 발을 쫙 내렸고요. 그 길이가 2라고 줘져 있습니다. 요 길이가 2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건가요? 됐습니까? 뭐 둘레의 길이 좀 주어져 있을 때 AB 길이를 좀 구해달라. AB 길이 구하는 거니까 문제는 X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변길이와 관련된 정보니까 변기를 이렇게 좀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둘레의 길이 6이라는 부분들은 A 더하기 B 더하기 X 이렇게 한 부분들이 6입니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직각삼각형 돼 있으니까 뭐 피타고라스식 하나 좀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왜 내렸냐? 이런 건 이제 뭐 넓이를 하면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개념이니까 2x는 이꼴 ab입니다. 라고 해서 관계식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자, 문자 3개에 관계식 3개 이렇게 됐으니까 풀이를 좀 진행해 달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x를 구해가는 거니까 ab를 소거해가는 형태를 좀 취하면 되죠. 첫 번째 식에서 a 더하기 b는 이제 6-x 놓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식에서 이 부분들은 이제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 부분이 x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주어진 정보 이제 대입해주면 되죠. 이렇게 좀 대입해서 6-x의 제곱 ab가 또 2x였으니까 마이너스 4x 이 부분도 x제곱입니다라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마이너스 4x는 이꼴 x제곱 처리되겠고 그러면 x제곱이 좀 소거가 되죠. 그러면은 16x는 이꼴 36 이렇게 처리되니까 4로 약분되죠. 4,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값은 4분의 9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주어진 정보들은 이제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둘레의 길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 변길이 이렇게 문자 놓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CD 길이 주어진 부분들 되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피타고라스 이런 부분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주어진 정보들을 좀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풀지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제한 변역이 주어져 있는 그런 2차 함수식이 있습니다. 최대값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처리되도록 실수값을 좀 조절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최대 최소 부분들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우와 최고차에서 이제 4 위로 그렸는데 문제는 이제 대칭축이 꼭지점의 x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규칙을 적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아이고 문자가 있어가지고 a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값으로 딱 주어지지 않으니까 제한 변역이 이제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좀 여러 조건 좀 나눠서 풀이 좀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좌표가 이렇게 제한 변역이 0, 2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즉 a 값이 2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에서는 최대 값이 뭐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일 때인 거죠. 그럼 2를 좀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대입하게 되면은 4a 뭐 어떻게 쓸까요? 마이너스 4부터 써야 되는가요? 마이너스 a 제곱 그다음에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콜레 2를 대입하면 플러스 4a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 결과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4a는 이걸 처리해서 a 값이 0하고 4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a 값이 2보다 클 때 풀을 했으니까 4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하나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A 되어 있는데 제한 변역이 0부터 이렇게 됐으면 즉 A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좀 작은 이런 범위다라고 됐을 때는 뭐 A일 때 이제 최대가 되는데 주어진 시기에 좀 A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소거되고 마이너스를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5입니까? 이런 얘기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우쇼 대칭축이 A 되는데 이제 제한 변역이 이제 이렇게 0이 돼서 A 값이 이제 0보다 좀 작은 이런 경우를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이때는 뭐 최대값이 0을 좀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니까 뭐 0을 대입해 주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건가요?
되죠? 그럼 이제 a 제곱은 4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a 값이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좀 선택이 되겠고, 그럼 이제 a 값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을 때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해달라. 이러면 최종 답은 좀 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참수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리고 꼭지점 잡고 제한변력 표시하고 이렇게 구해가는 절차.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잘 인식을 좀 해서 연습을 좀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좀 대칭축에 이제 문자가 있게 되면 이렇게 좀 조건을 좀 이렇게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시간 걸리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평상시에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개수가 모두 실수인 3차 방식이 다음적으로 만족입니다. 이때 f3x 플러스 1 새로운 함수식이죠. 세식을 좀 구분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뭐 fx는 0 이런 형태의 글을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이 3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런 형태의 글인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뭐 이곳에 나와 있는 뭐 알파, 베타 이런 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알파를 좀 예로 든다면 뭐 x라는 값은 그러면 이항시키고 나누게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이런 형태의 근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근들의 세개를 또 곱을 구해달라. 뭐 이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아이쿠, 그렇다면 뭐 연산을 조금 이제 한참 길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인 것 같으니까 집중해서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3차 방정식의 한근은 이렇게 1 플러스 i 돼 있고, 개수가 실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1 플러스 i가 근이면 뭐 1 마이너스 i 근 켤레근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f3형이니까 3의 근이다라고 해서 근 3개는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방정식을 만든 게 아니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죠. 세 근의 합하게 되면 모두 합하게 되면 2에다가 3 더하기해서 5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하기 알아 이렇게 처리해주면 먼저 이 둘을 곱하게 해주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배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하는 부분들은 3을 공통 끄집어내고 더하기 해주면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입니다라고 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이제 알파 베타 감마 해주면 이제 둘 곱하기 한 결과 2였으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6해서 정보들이 나왔고요. 아까 이제 요게 이렇게 근 모양이 좀 우리가 풀어야 될 근 모양이 나왔는데, 최종 풀이는 저 세 근의 곱이니까 3배의 알파 마이너스 1, 3배의 베타 마이너스 1, 3배의 감마 마이너스 1 이런 부분을 좀 뭐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27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해서 연산해 가는 것이 전개식 형태가 곱셈 공식 모양이랑 이제 똑같아서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1이 이제 x처럼 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 세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1제곱, 그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1 빼기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분자 부분을 계산해 가면 되는 거죠. 그럼 1에다가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계산 결과가 11에다가 9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처리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9 플러스 되겠고 27 이렇게 처리돼서 27분의 2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3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들. 3차 방정식의 뭐 이론들에서 3차 방정식의 또 근과 계수 관계 우선적으로 뭐 켤레근 좀 나와 있고요. 그죠? 켤레근 점검해 줘야 되겠고, 뭐 이렇게 인수 정리해서 또 근 하나 주어져 있는 정보 되겠고, 근을 다 아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좀 처리해 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좀 변형되는 게 표현인 거죠. 이제 함수 형태의 표현 바뀌었을 때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근이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 몇 가지 이론들이 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니까 연습장에다 메모해가면서 집중력을 갖고 풀이를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13번 마무리합니다. 허수 Z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할 때 그런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들하고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계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Z바 이런 부분들은 실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관심과 이런 거 좀 일단은 좀 보류하고, 이 뒷부분들 좀 처리해주면 이것도 Z바 분의 Z바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또 이제 실수가 돼가는 거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에 5 이렇게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허수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Z 제곱 부분들, 그러니까 Z를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B야 이렇게 냈을 때 Z 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A 마이너스 B가 되겠고,
이 부분들을 좀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a제곱 빼기 b제곱에다가 빼기 2abi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5란 얘기는 실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허수 부분이 이제 0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a가 0이거나 b가 0이 돼야 되는데 허수 z라고 했으니까 뭐 b가 0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a가 0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z가 이제 bi 이렇게 생겼다라는 부분들 정리를 좀 많이 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좀 계산하면 되겠죠. z하고 이제 z바를 좀 열심히 곱하면 어이쿠 이걸 곱하게 해주니까 이제 b제곱 이렇게 좀 처리가 되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이제 bi 분의 마이너스 bi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게 i가 또 약분되고 또 약분되다 보면 이제 b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5입니다 라고 나온 거니까 그러면 b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생긴 그런 모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뭐 G2 자체를 뭐 중에 하나만 가지고 보면 되겠죠. 루트 6 i입니다라고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은 Z하고 Z8을 더하게 하게 되게 되면 아이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Z 바 자체를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6 i입니다라고 좀 생각해놓고 좀 풀이를 진행해 가는 건데 아이고 실수 부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빼기를 하게 되면 니은 풀이를 해서 Z 마이너스 Z 바를 좀 이렇게 구하게 되면 2 루트 6 i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걸 좀 제곱하니까 4, 6, 24에다가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4 되는 내용이니까 맞습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디귿 풀이할 때는 일단 뭐 z제곱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죠? 이걸 좀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실수가 되겠고 실수 가지고 뭐 계산을 하니까 전체가 뭐 실수입니다라고 답해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니은 디귿이 좀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맨 처음 주어진 정보에서 여기 이제 5가 나온 부분들을 보니까 값을 먼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큰 틀에서 뭐죠 a 플러스 bi 형태의 뭐 복수수가 아니라 실수 나왔으니까 허수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관점 그걸 좀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z바가 실수라고 우리가 배운 내용들 역시 또 유료했을 때 이제 분모 부분 이렇게 처리되니까 아이고 마지막에 이제 분자 부분들만 이렇게 계산해서 복수수의 특징을 이렇게 좀 살펴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효율적으로 좀 연산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살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3인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5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모두 이거 이렇게 식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fx를 좀 써야 되는데요. 뭐 gx를 이렇게 쓰게 되면 목 부분들에 gx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나머지도 뭐 gx 마이너스 3x 제곱이다 이렇게 좀 식을 써가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모두 같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gx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 이게 지금 차수가 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차수가 이제 낮은 차수가 돼야 되니까 이제 x제곱을 좀 소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특히 이제 fx가 또 3차 식이라고 좀 최고차 계수가 3차식은 아니고요. 최고차 계수를 가르쳐 준 거군요. 그래도 이제 이거 2차가 돼야 되는 거죠. 최고차가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 gx 부분들을 3x 제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좀 식을 써야 되는데 뭐 식을 쓰다 보게 되면 조금 더 또 정보가 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최고차 계수가 좀 3이라고 주어져 있는 부분들이 그냥 주어진 것 같진 않죠. 3x 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대입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다음에 ax 부분들에게 쓴 이 부분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최고차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x를 좀 곱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1차항 부분의 x에 상수항 파트 b 이렇게 해서 좀 식을 써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x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나 조건은 주어진 식에 2를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라는 얘기니까 이건 뭐 대입을 좀 해야 되겠죠. f에다가 열심히 좀 2를 좀 대입을 해서 대입해주니까 4 더하기 b가 되겠고 여기는 1 더하기 b가 되겠고 1 더하기 b 이렇게 처리돼서 전개식인데 이 결과가 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뭐 열심히 좀 산수를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b제곱에다가 이게 좀 그럼 5b가 되는 건가요? 5b에다가 이거 6b까지 되는데 일단 뭐 계산해서 쓰죠. 뭐 더하기 해서 b 플러스 1 이퀄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만 더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b제곱에다가 6b에다가 그러면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이항시켜서 플러스 8, 9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식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서 b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해서 이제 정보들을 이제 쭉 다 구했는데 이때 이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는 F5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또 5를 좀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F5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이거 숫자 커지는데요. 25에다가 아이고 여기가 그럼 얼마가 됩니까? 25에다가 뭐 75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75에다가 5를 대면 5에다가 B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겠고 여기는 5 마이너스 3이니까 2가 되는가요? 2 그다음에 D도 이제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80에 77이 되는 건가요? 77 곱하기 이렇게 이런 식의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154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쳐주면 됩니까? 되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156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목과 나머지가 모두 똑같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제 식을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과정. 뭐 이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이제 조금만 좀 신경 쓰면 충분히 대책을 좀 세워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여기서 정보를 얻어야 되죠. 나누기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차수 부분들이 이게 차수가 좀 낮습니다. 이런 정보가 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gx 이제 최고차 부분이 사라져야 돼서 3x 제곱이다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전개했을 때 최고차 계수가 또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앞에 이제 계수가 1이 됩니다라는 이런 정보 주어진 정보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이용해서 연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하라 뭐 이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일단은 뭐 나머지 정리 문제는 잘 모르면 이렇게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생기는 부분들 주어진 정보를 또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의 원리 갖고 있는 성질들 이런 거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적용해 가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연습장에다 이제 연습해 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서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x 플러스 y, xy 값 가르쳐줬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셈 공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학습되어 있냐 이런 얘기죠. 우선 통분해서 x, y분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분자 부분들이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다. 이렇게 곱셈 공식의 활용식을 좀 쓰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열심히 좀 대입을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xy 값을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3을 좀 대입을 해주면 이거 좀 루트 3을 대입해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3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엔 또 3도 대입해주고 루트 3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분의 마이너스 6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문제의 정답은 약분해서 마이너스 2 루트 3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곱셈 공식의 활용식 아이쿠 우리 이제 고등학교 과정식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세 근중 허수 부분이 양수인 허근을 이제 오메가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이제 허근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 오메가 바 되는데 뭐 근위 공식에서 근을 구하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4, 3 돼가지고 3i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양수인 파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부분들은 이제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다 라고 해서 오메가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첫 번째 문제 풀이 진행하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2차 부분에 있으니까 일단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이꼴 제로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이 부분들은 이걸 좀 이항시키면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 결과는 우선 가볍게 처리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뭐 근과 계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뭐 답은 조금 여기 구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파 이런 부분들이 1, 오메가 파 곱은 또 1 이런 정보들도 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식 부분들 이제 풀을 좀 진행해야 되는데 역시 이제 요걸 좀 이용하면 되죠. 이곳에서 오메가 분의 1 이런 부분들은 오메가 파입니다. 이렇게 좀 고쳐가면 되니까 이게 이제 오메가 파 이건 반대로 또 오메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빼기 오메가 파 이런 형태의 좀 식으로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소극화되는 거니까요. 이게 2배 오메가 이런 형태가 되겠고 우리가 뭐 오메가를 좀 이렇게 구해놨죠. 2배 오메가였으니까 1 플러스 루트 3i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문제 주어진 특징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허수 부분이 뭐 양이다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 그걸 좀 직접 구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는 이제 차수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우리가 좀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오메가 세제곱 부분이 지금은 주어진 식은 좀 얼마가 되는 거죠? 오메가 세제곱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오메가 6제곱이 1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진 부분 6번마다 규칙이니까 뭐 나누기를 통해서 규칙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23을 그래서 먼저 6으로 좀 나누면 6, 3, 18에다가 21이니까 6, 3, 18에다가 43이니까 6, 7이 4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1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소거를 좀 하게 되게 되면 오메가 2023제곱은 그냥 오메가 처리되면 되겠고 다음은 빼기 오메가 제곱 다음에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빼기 오메가 4제곱 일단 급한 대로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오메가 그다음에 오메가 제곱 그대로 되겠고 뭐 세제곱 부분들은 뭐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겠고 뭐 세제곱이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네제곱은 또 바꿔야 되면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걸 뭐 그냥 계산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은 뭐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 주어진 식에서 이 부분들을 뭐 잘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이렇게 되고 오메가 이렇게 써 있는 이런 항목이니까 뭐 이건 뭐 주어진 식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0으로 쳐야 되니까 정답은 뭐 오메가입니다라고 풀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메가니까 뭐 오메가 아까 뭐 구해놓은 답을 좀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해서 최종 답을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들 뭐 공식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인수분해에서 나왔을 때뭐 이렇게 뭐 근위 공식에서 근을 구한다든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라든지 그죠? 주어진 2차식이라든지 이렇게 주어진 식의 좀 성질들 좀 이용해서 풀이를 합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좀 그렇게 어려운 항목이 아닌데 이거를 뭐 다 암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또 식이 바뀌게 되면 암기 결과서도 바뀌게 되는 거라서 좋은 학습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론들 총정리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해가는 것이 바른 학습이 되겠습니다.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분의 1 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거 크다는 얘기는 요건 이제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불러오게 되면서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다라는 거가 담겨 있는 거죠. 이제 f1 이렇게 나온 이 결과보다는 항상 다 큽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가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fx 더하기 2x 플러스 1이다라는 이런 식이 두근을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이거 가르쳐줬다는 얘기는 뭐 2차식을 좀 가르쳐주는 건데 x제곱 두근 합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좀 식을 가르쳐준 거잖아요. 제곱차는 모르니까 좀 써가면 되겠고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제 fx에 관한 식이 아니라 이렇게 2x 플러스까지 더하기 한 식이니까 이건 나중에 이항시켜서 정리를 좀 이렇게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x 제곱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에다가 a 플러스 2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 참수가 좀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꼭지점의 x좌표 이렇게 구하게 되면 꼭지점의 x좌표는 2a분의 b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니까 이제 a 플러스 이렇게 나온 결과가 이게 1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플러스 2는 이퀄 2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2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하게 되면 이걸 뭐 대입하는 순간 이제 함수가 완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함수 자체가 2x 제곱 그 다음에 2를 좀 대입한 거니까 4x 마이너스 3에서 함수식이 완성됐으니까 이제서 문제에서 원하는 f2분의 1값 이런 부분들 좀 구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의 1에 2분의 1 그럼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그럼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인의 답을 좀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좀 헷갈리는 거죠? 이게 좀 이 해석도 이거 좀 잘해야 되죠. 가 부분에서 이제 항상 함수 값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장 이제 꼭지점에 해당하는 x 좌표도 가르쳐 준 거고 그래프 모양도 가르쳐 줬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새로운 식의 뭐 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두근합 두근곱 가르쳤으니까 두근합 두근곱 가지고 이제 2차식을 좀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2차 함수식 2차식을 만들어라. 그다음 이제 이항시켜서 이제 fx 이렇게 좀 정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이론을 좀 결합시켜 가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주어진 정보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담겨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이제 각각 다른 파트 부분에서 배운 이론들 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쏟아 부어서 이론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가는 뭐 연습을 조금 하면 뭐 금방금방 실력 쌓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너무 어려운 항목들은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또 연습하는 기회를 삼으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두 이차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fx, gx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고요. 그 다음에 두근 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다면 뭐 x제곱 빼기 a제곱 부분들이랑 이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소거되는데요.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2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가 되겠군요. 이렇게 좀 정리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두 군의 합 이런 부분들은 뭐 a, 두 군의 곱 이런 부분들은 2분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이런 관계가 좀 얻어질 수 있겠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뭐 두 군의 또 차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걸 또 이용해야 되겠죠. 두근의 차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부분들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에서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는 이 부분들이 4입니다라고 처리되어 있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해주면 a 제곱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에 또 4배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4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4를 좀 부호까지 좀 바꾸면 되겠죠. 그럼 이제 2배의 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 준 결과가 16입니다라고 해서 정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a 제곱 플러스 2b는 이꼴 16입니다라는 관계식을 좀 하나 만들어 놓고 풀이를 진행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f 알파 g g 알파 이렇게 되네. f 베타의 g 알파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참수 최고차가 양인 거, 음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는 이런 부분들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만나는 글이니까 f 알파하고 g 알파 이거 뭐 당연히 같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f 베타하고 g 베타도 당연히 뭐 같아야 되는 거죠. 만나는 차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f하고 g 다른데 f 베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G 알파 부분을 이제 F 알파 이렇게 좀 바꾸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풀의 좀 핵심이 돼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연산할 때 매우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F라는 함수식 자체가 이렇게 X제곱, G라는 부분보다 여기 좀 훨씬 더 대입이 편리하죠. 이곳에다가 이제 베타, 그 다음에 알파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해주면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부분들은 A였고 차는 또 4였으니까 이 부분들이 뭐 4A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4A 부분들이 이제 2A 제곱 플러스 2입니다라는 이런 관계식을 좀 하나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 관계식 이용해서 그럼 이제 이 주어진 부분이랑 연결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2B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거니까 요거를 좀 어떻게 변형할까요? 8A라는 부분들을 그러면 A제곱에다가 3A제곱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부분들을 이제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다가 좀 대입을 해서 좀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8 마이너스 a 제곱은 이꼴 8a 마이너스죠. 8a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16이 되겠고 이항시키면은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이꼴 제로 이렇게 좀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a 값은 4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a 값 4 이렇게 좀 나왔고 a 값 4가 얻어지게 되면 이게 16에다가 그럼 이제 b 값은 그럼 또 얼마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2b가 30이니까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16도 이렇게 쳐야 되겠는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a 값, b 값을 얻어가는 그런 내용. 아이쿠 연산이 좀 길어지는데요. 좀 집중해서 좀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일단 맨 처음 관계식 주어진 부분들 뭐 이렇게 뭐 이항에서 식 정리해서 근거계식 관계 만들어 놓은 부분들 문제에 주어진 두 군의 차 부분들은 이게 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관계식 만들어 가는 부분들 이게 뭐 쭉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 주어진 부분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아이고 이거 좀 살짝 좀 장난친 거죠. F의 G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함수 값이 만나는 교점 부분에서 이제 같아진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좀 처리해서 살펴보가는 이런 과정 자체가 우리가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 뭐 시험 장소에서 좀 살짝 좀 당황할 수 있는 요소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좀 하나 좀 해결했고요. 그 다음 문제는 또 뭡니까? A 값이 2 이렇게 좀 주어져 있을 때 fx,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를 좀 모두 카운팅해 주십시오. 그래프에 있는 점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A 값이 2가 되어 있으면 이제 fx식 자체를 좀 다시 한번 좀 쓰게 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gx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좀 정리할 때 A 값을 4로 좀 쓰면 되죠.
이니까 플러스 4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a제곱 사라지고 플러스 b 이렇게 좀 처리되는 이런 항목인가요? 해서 지글점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두식 같다라고 해서 x 2x제곱이죠.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또 뭔가요? 마이너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에서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거 나중에 이 식을 뭐 그대로 써도 되는 거잖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처리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3a 제곱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러니까 뭐 3a 제곱 플러스 2b는 이꼴 16 이걸 뭐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16 이렇게 앞에서 나왔던 부분들 좀 이용해서 좀 쓰게 되면요. 뭐 a 값이 좀 2라고 좀 주어져 있으니까 4, 3, 12에다가 12 더하기 2b는 이꼴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4에다가 2 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식 자체를 이렇게 4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식을 좀 살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진 식을 그래서 이제 교점 자체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가 됐으니까 6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은 있고 얼처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교점 자체는 그럼 이제 x 플러스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두 함수는 이제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프 이렇게 이제 그렸을 때 x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둘러싸인 안쪽 부분에 이제 있는 정수점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x 값이 0일 때 x 값이 1일 때 x 값이 2일 때 이때 뭐 조사를 좀 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함수 값을 이용해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함수 값은 g 부분에 대한 함수 값을 x에다 0을 좀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G0이 2가 되겠고 F0은 그럼 얼마가 되죠?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요 사이에 그럼 몇 개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좀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차이가 6이니까 5개가 나오는 거예요. 5개의 점이 좀 개수를 좀 구해주면 되겠고요. x값이 1일 때 주어진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G1을 좀 열심히 구하게 되게 되면 6에다가 5가 되겠고 F1을 좀 열심히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8에다가 7개의 점이 좀 얻어지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G2를 좀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4에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F2를 구하게 되게 되면 대입해서 이제 0이 되는 거죠. 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여기 또 2점 안 들어가니까 6에 5개 이렇게 처리돼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개수들이 좀 잘 구해졌나요? 그래서 이제 둘을 좀 이제 더하고 해서 5, 7,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합해가지고 교점 개수 정수점 개수는 이제 17개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건 역시 일단 뭐 두 함수 자체에서 주어진 정보들 이 역시 근데 아까 이제 미리 이렇게 구해놓은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쓰면 되죠. 뭐 두근 차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런 부분에서 처리해서 계산되는 식이니까 이때는 좀 뭐 a 값을 대입해서 b 값을 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함수식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뭐 둘러싸인 부분의 정수점 개수는 함수에서 이제 교점 찾고 이렇게 뭐 x가 1일 때, 2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좀 조사하면 됩니다. 라는 이런 관점만 가지면 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집착하게 연산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전체적으로는 두 함수에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연산을 좀 해야 되는 좀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연습해 가면서 실력 쌓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답형 5번째 문제 수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1차식을 인수로 가지는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계수와 상수쌍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방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이런 얘기. 더 이상은 뭐 인수분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우선 뭐 인수로 갔습니다라고 했으니까요. 대입을 해서 A 4제곱 370A 제곱 더하기 B는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인수를 가지니까 대입해 주는 거니까. 이때 이제 B는 이꼴 이항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이제 A 제곱 공통의 370 마이너스 A 제곱 이런 형태로 좀 된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해 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PX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좀 이제 보기차식 이런 형태로 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걸 좀 이제 열심히 이제 인수분해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둘을 좀 합하면 370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b를 좀 마이너스를 좀 남겨야 되는 거니까 1, 1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에 370 빼기 a 제곱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부분들은 인수분해에서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러면 x 제곱 이거 될까요? 가로를 칠까요? 플러스 a 제곱 빼기 그냥 370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세 개의 항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부분들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a 제곱 부분들이 여기가 뭐 다른 숫자들이 나오게 돼서 이 부분들이 앞쪽에 있는 이런 모양 형태처럼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찾기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좀 안 되는 건가요? A에다가 뭐 숫자들을 좀 열심히 쭉쭉쭉쭉 집어넣어서 뭐 인수분해를 해가면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일단은 아이고 그렇다면 이제 완전 제곱수 이런 부분들 좀 찾아야 되는 건가요? 아이고 370 근처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9 곱하기 19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19를 해주면 99 81에다가 91은 81에다가 91은 9 그러면 17 이렇게 되겠고 1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200 360 왜 81에다 2를 써야 되는데 이걸 쓰면 안 되죠? 81에다가 9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360일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9제곱이 360일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면은 나머지 숫자가 그럼 어떻게 되죠? 370에서 빼는 거니까 9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제곱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어이쿠 이런 숫자가 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a 제곱 자체가 뭐 3제곱이라든지 19제곱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뺀 결과대로 3제곱 되면 나머지 부분 이제 19제곱 이런 형태 이제 뺀 결과가 되겠고 19제곱부터 3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숫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숫자를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왜 19부터 했냐고요? 그 다음 숫자 20제곱은 400이니까 여기 찾아간 거겠고, 그 다음에는 뭐 18제곱을 좀 더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8864에다가 이거 왜 계속 6을 먼저 쓰죠? 4에다가 8이는 8 해주면 14 처리되고 18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200에 324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죠? 근데 370에서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요 숫자는 6에다가 그 다음에 6에서 빼니까 46이니까 완전 제곱수가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도 안 되겠고, 이걸 뭐 계속 조사해야 되는가요? 그럼 17 해주면 77 49에다가 7인 7 110에다가 17이게 되니까 289 이렇게 처리되는데, 370에서 또 빼기를 좀 하게 되면 이래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80일 되는 거죠.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7제곱에 9제곱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6이면 256 되게 되면 370에서 빼게 되면 4에다가 그러면 14가 되겠고 114니까 안 되겠고요. 그럼 15제곱에 이제 225에서 370에서 빼게 되게 되면 5에다가 6에서 빼니까 45에다가 145니까 또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쯤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4개 정도 부분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쭉 해서 1부터 숫자들 우리가 좀 이제 열심히 숫자들 좀 조사를 좀 이렇게 해 가야 되는 건데, 뭐 1부터 19까지 숫자들을 쭉 처리해야 되는데 4개가 좀 안 되는 거니까 되는 숫자들 이제 15, 15개가 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 9, 17, 19 이걸 좀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이 이렇게 좀 3개의 덩어리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좀 조사를 해서 좀 풀어야 될 그런 스타일이니까 어이쿠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풀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죠? 뭐 세 개의 항이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데 하하 이게 좀 쉽지만은 않은 그런 형태들이니까 완전 제곱 찾는 부분들 왜 찾는지 이런 것 좀 생각해서 거기가 좀 완전 제곱수, 이게 왜냐면 이제 여기 숫자를 좀 써보면 되는 거죠. 이게 좀 a 제곱이 3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x 제곱 빼기 19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또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런 형태 이런 걸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완전 제곱수를 찾아서 처리한 이 절차들 좀 잘 기억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다음 b 값이 최대가 될 때 a 제곱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아까 이제 뭐 b 값 자체가 어떻게 됐었죠? b 값 자체가 요게 이제 식 나온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a 4제곱 플러스 370
a 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a 제곱을 뭐 하나의 문자로 보게 되면 이 참수인 모양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고요. 꼭지점에 이제 a 제곱 좌표 자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니까 2분의 370 이렇게 처리되가는데 370이면은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180 28이 16이니까 185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근데 뭐 제곱이 지금 a가 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185가 된 답은 아닌 거고요. 이 근처에 있는 이제 완전 제곱수를 좀 열심히 좀 찾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14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14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4 16에다가 56에다가 14 이렇게 쳐야 되니까 196이 제일 좀 가깝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a가 이제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제곱은 196이 제일 가까운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185에 제일 가까운 완전 제곱수를 좀 찾아달라. 뭐 이런 관점으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었죠? 좀 작은 숫자 13제곱도 있는데 169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196이 제일 가까운 거니까 최대가 되는 a제곱 값은 196입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문제 부분들 아이고 보기차식 형태 부분들을 좀 인수분해하는 형태에서 처리해야 될 1번 항목에서부터 그다음에 주어진 이게 좀 인수분해되는 모양해서 또 이제 문제의 취지에 맞는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절차까지 좀 쉽지 않은 요소들로 좀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이번 기회도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학습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수성고 마지막 문제 약간 개념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 다시 한번 듣는다든지 해서 완벽하게 좀 잘 이해해 갔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신뢰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